네,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낮춰서 발표했다는 건 물론 우리 경제에 좋은 신호가 아닙니다. 또 일본 정부가 발표한 대로 반도체 핵심 소재에 대한 수출 심사를 당장 내일부터 강화하는데요. 우리 정부의 경제 정책을 총괄하고 있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모시고 정부 입장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자, 일본 정부의 이 수출 규제, 이게 뭐 국민적 관심이 워낙 크다 보니까 먼저 여쭤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일단 이 사안 자체를 어떻게 평가를 하시는지. 유감스러운 조치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겠습니다. 네. WTO를 제소하는 것을 비롯해서 필요한 대응 조치를 정부는 취해 나갈 것입니다. 이 사안은 상당히 전략적인 대응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특히 관련 업계와 소통하면서 우리 기업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그 대응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7월 중에 부품 소재 장비에 대한 경쟁력 강화 대책을 발표할 계획으로 준비해 왔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실제로 7월 중에 발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뭐 WTO 제소 계획을 그때 일본 정부 발표 나오고서 곧바로 대응책으로 WTO 제소 방침을 정부가 밝혔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 제소 방침을 밝혔다는 것에는 이번에 일본 정부의 어떤 규제 조치가 다분히 보복성이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을 바탕으로 했다고 봐야죠. 그 내막을 보면 결과적으로 징용자 배상에 관한 문제를 외교적인 문제, 이와 같은 우리 사법적인 판단의 문제를 경제 영역으로 가져와서 보복 조치한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정부도 이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해 나갈 계획입니다. 자, 근데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아베 총리가 직접 이게와 관련해서 언급을 했어요. 오늘은 좀 발언이 좀 어제보다 더 센데 징용, 청구권 협정을 직접 언급을 하면서 약속을 안 지키는 나라에는 우대 조치를 못한다. 사실상 이게 이제 강제징용 문제랑 관련이 있다는 것을 이제 시인을 한 거란 말이죠.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를 합니까? 그거는 일본 정부의 판단이고요. 저희는 우리 정부의 판단이 있고 특히 국제법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기준이 저는 고려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반도체를 수출하는 것에는 지금 굉장히 강국이지만 반도체 소재에는 정작 좀 소홀하지 않았나 이런 것을 좀 인정하신 측면도 있지 않나 싶습니다. 예, 사실 최근에 글로벌 무역 양상을 보면 글로벌 밸류 체인이 굉장히 밀접하게 형성이 돼 있습니다. 모든 부품이나 완성품을 한 국가가 다 할 수가 없어서요. 서로 이 밸류 체인이 연결이 돼 있어서 그런 측면에서 반도체도 관련 부품이라든가 소재를 하는 기업이 있고 나라가 있고 또 완성품을 하는 나라가 이렇게 분업 체계가 잘 돼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일본이 이와 같은 보복 조치를 실행한다면 우리 기업에게도 피해가 있겠지만 상당 부분 일본 기업에게도 피해가 갈 것으로 저는 명확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고요. 오늘 발표하신 경제 성장률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전망치를 낮췄다는 것은 그만한 요인이 여러 가지들을 감안을 하셔서 이렇게 적용을 하실 텐데 가장 큰 요인을 꼽으라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하나는 세계 글로벌 경제 성장률이 둔화되고 세계 교역 규모의 증가율이 낮아졌습니다. 대외 개방도가 높은 한국으로서는 그와 같이 글로벌 경제의 성장률과 교육이 축소되면 저희에게는 그만큼 성장률에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고요. 두 번째는 이와 같은 이 영향으로 인해서 국내 설비 투자라든가 민간 투자 그리고 수출이 크게 위축되는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정부로서는 이 두 가지 요인을 실제로 반영해서 성장률을 하향 조정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지금 대외적인 여건을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발표한 그 내용을 보면은 기업들의 투자를 독려하기 위해서 이제 세제 혜택을 발표를 하셨잖아요. 여건적으로 이제 대외적인 여건이 지금 안 좋다라는 게 요인인데 그러면 지금 시장 반응은 저희는 우리 기업들한테 이 세제 혜택을 준다고 해가지고 기업들이 움직이겠냐 이런 약간 회의적인 반응들이 좀 나오고 있어요. 가장 으뜸은 저는 민간 투자의 회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어려울 때도 투자를 실행할 수 있는 의지를 갖는 것이 중요한데요. 정부로서는 작은 사안이라도 이와 같은 민간 투자가 뒷받침될 수 있도록 정부가 갖고 있는 모든 세제, 재정, 금융상의 지원 조치를 강구한 것입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이 추경, 올해 추경은 특히 유난히 지금 이 시점상으로 굉장히 시급하다 이런 걸 좀 내용적으로 추경에 담겨 있는 그 어떤 그 각 세목 항목별로
이런 것들이 들어있는데 이런 면에서 좀 시급하다. 이렇게 좀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두세 가지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이 중소조선사의 경우에는 이미 수주를 받아놓고도 대출 보증이 안 돼서 쩔쩔매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이번에 추경에 저희가 무역보험 출연으로 400억 원을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두 번째, 청년 추가 고용에 따라서 기업에게 고용 장려금을 주는 돈이 있습니다. 약 한 9만 8천 명 정도를 신규로 금년도 예산에 넣었는데요. 이미 5월 10일 날 완전히 소진이 돼서 접수가 마감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하반기에 이와 같은 그 장려금을 기다리는 기업, 청년들에게 위해서 저희가 이번에 추경에 약 3만 2천 명 정도에 해당되는 예산을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역시 추경이 반영이 된다면 하반기에 이 청년 고용 추가 장려금도 집행이 되면서 청년 고용도 혜택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일자리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매달 취업자 증가를 20만 명을 목표로 했는고 발표를 하셨잖아요. 근데 이제 일각에서는 일자리라는 게 양보다 질이 먼저이지 않냐 이런 지적들이 좀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 제조업 분야라든가 30, 40대를 위한 일자리는 정부 재정에 의한 일자리보다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민간 투자가 이루어져서 좋은 일자리가 만들어낸 것이 전 첩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고용 취약계층, 이 청년이라든가 또는 일부 여성이라든가 또는 고령자와 같이 취업에 대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용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정부가 재정을 통해서라도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이 저는 정부의 책무라고 생각해서 그 분야에 대해서도 일자리 보강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세한 설명 감사드리고요. 지금까지 홍남기 경제부총리 모시고 경제 관련 여러 현안 들어봤습니다. 자,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